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시장이 약달러에 모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약달러의 배경과 향후 전망, 그리고 약달러 환경 속에서 달러 원 환율은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7월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지수, 달러화는 전방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 지수 기준으로 6월 말 대비 4.5% 하락을 했고요. 유로도 5.1% 상승을 했습니다. 호주 달러 신흥통화들의 그 위험통화들도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고요. 위험통화뿐만 아니라 안전통화인 예나, 스위스 프랑도 큰 폭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위안화를 비롯한 원화, 대만 달러, 싱가포르 달러, 그러니까 위안화 블록 통화들은 강세가 좀 제한되는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달러원 동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전월 말 대비 15원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 범위는 1186.6원에서 1207.7원이었고요. 약달러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강세가 제한이 됐고 수급 여건도 워낙 타이트했기 때문에 환율의 하락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트 보시면 달러 원과 금융지표 간의 상관성인데요. 달러 원이 워낙 뚜렷한 하락하긴 했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모든 금융지표와 상관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50% 이상의 상관성을 보이는 지표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달러의 배경과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달러 지수 차트인데요. 주간 차트입니다. 달러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 기준으로 92선까지 하락하면서 18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만든 강달러의 60% 이상을 되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달러의 배경은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위험 깊이 약화, 두 번째로 EU 공동회복기금 합의와 유로와의 랠리, 세 번째는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격차 축소, 네 번째는 미국의 나쁜 여건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른쪽 차트 스왑 베이시스를 보시면은 달러 조달 여건의 개선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달러 조달하기가 쉬워졌다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위험 선호가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이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이 통화와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겠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하면서 시장 심리가 개선이 됐고요. 6월 이후에는 주요국의 완연한 경기 개선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안도했습니다. 7월에는 최근 코로나 백신이 상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위험 선호의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 보시면,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탈리아와 독일의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이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질수록 유로존 해체 우려, 통합 기대가 약화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유로화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격차, 두 번째로는 이 스프레드가 보여주는 유로존의 통합 정도입니다. 일단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그런 잘 사는 그런 나라들이 좀 힘든 나라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 스프레드가 많이 확대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스프레드가 축소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EU 공동회복 기금 합의에 따라서 7월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런 합의가 스프레드를 더 축소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5월 중순에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회복 기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미 좀 시장에 상당히 반영돼 왔는데, 일단 유로존의 저평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호재에 시장이 오래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의 미국과 유로존의 격차, 달러 지수입니다.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지표들이 시장의 기대보다 얼마나 비트했느냐를 보여주는
그 지수인데요. 보시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빼기 유로존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로존보다 경기 개선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행돼 왔음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보시면 한 5월, 6월부터는 이 지표 좀 미국이 더 비트한 부분이 둔화되다가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경기 개선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달러 약세, 유로 강세 배경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6월까지는 미국이 경제 봉쇄 해제를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개선이 더 빠르게 나타났지만 최근 코로나19 제어가 난항을 보이면서 유로존이 조금 더 좋은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나쁜 여건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 이게 네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7월 중순까지는 이제 미국도 경기 여건이 미국도 경기가 반등하는데 모든 나라가 반등하는데 이제 유로존이 조금 더 속도를 내는 여건이었다면은 7월 중순 이후는 나쁜 여건에 이제 미국의 나쁜 여건에 시장에 주목을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19 제어가 미국에서 난항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여건이 미국의 경제와 재정 모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워낙 탄력적이어서 왼쪽 차트 보시면 미국의 그 주요국의 실업률인데요. 미국의 실업률이 유럽이나 일본, 중국보다 미국의 실업률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제어가 안 되면 경제 활동도 줄어드는 데다가 지금 미국이 실업자에 대해서 소득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소득 보전을 해줘야 될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제어가 안 된다는 점이 미국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와중에 그 7월 말로 주당 600달러씩 주던 특별 실업 수당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 향후 5차 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합의가 또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는 빨리 고용시장으로 복귀하도록 특별 수당을 줄이자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기존 임금의 70% 수준으로만 맞추자라는 의견을 내고 있고 민주당은 그래도 그냥 유지를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수당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 이 부분은 소비 부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쁜 여건에 일단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가지 여건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사실 뭐 이게 최근에 보면 달러의 대붕괴다 10년 사이클로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다 이런 논의들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아직 그런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장기적인 달러의 방향은 향후의 중장기 성장 전략,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사실 결정할 이야기이고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확신을 갖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올해 3분기 동안은 약달러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위험선호 구도가 유지되는 것. 두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미국의 환경이 3분기 내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제 위험선호 측면에서는 경제 재개가 북반구의 날씨가 워낙 따뜻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의 계절성을 고려할 때 경제 재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백신 상용화에 대한 기대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9월이 되면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건데 이러한 부분도 시장의 위험 선호도를 유지시켜줄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미국의 여건 측면에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억제되지 않는 코로나19와 특별 실업수당 축소 또 지금 보면 저유가의 수혜를 보는 지역들이 유로존, 일본, 중국 이런 지역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석유 순수출국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유가의 수혜가 없다는 점도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의 지지선들이 좀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18년 이후 고점에서의 38.2% 조정 레벨이 92 부근에 있고요. 그 다음에 18년 저점 부근이 88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92를 한번 밑으로 테스트해보는 그런 흐름들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4분기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추워지는 날씨 부담 때문에 경제 재개가 다소 둔화가 될 수 있고요. 또 3분기까지 반등하던 경제 지표들이 좀 둔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에서 하고 있는 소득 보전 정책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고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위험 선호 구도가 다소 흔들리면서 달러 약세 구도도 조금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이제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주식에 또 환율에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더 어떤 방향성으로 영향을 줄 것이냐 계속 고민을 할 것인데요. 일단은 이제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 4가지 포인트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일단 세금 면에서는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는 감세, 바이든은 증세. 증세도 무서운 증세입니다. 일단 트럼프가 법인세를 35%에서 지금 21%로 내려놨는데 21%에서 28%로 인상하겠다. 소급해서 인상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부유층의 증세를 증세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도 좀 더 바이든이 많이 하자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무역, 대외 통상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호무역주의, 그 다음에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동맹국에 좀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모두 적대시하고 강경파이긴 한데 바이든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 싫고 중국도 싫고 이런 입장이라면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동맹국들과 힘을 합쳐서 중국을 압박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가입을 하겠다. 그래서 좀 이런 그린딜 관련해서 수혜받는 그런 주식들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있을 것이고요.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폐지하자라는 입장이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영향은 어떠할까? 그러니까 그 선거 결과가 누가 당선됐다고 나왔을 때 그 시점에 가서 시장의 영향력은 어떠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사실 이게 어떤 정책이 달러에 어떻고 저렇고 이게 시장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 겁니다. 분명히 당시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도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변동성 유발자라는 측면에서 증시가 싫어하는 입장이고 바이든은 증세라는 특히 어차피 주식은 기업의 이야기인데 법인세를 다시 높인다라는 측면에서 증시에 부정적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당시의 증시의 방향, 증시의 분위기가 어떠느냐가 더 중요할 건데 가장 사실 제일 증시에 부정적일 재료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이제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금이라는 이슈는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바이든이 당선되더라도 지금처럼 공화당은 상원이 가져가고 하원은 민주당이라면 세금을 빨리 못 올리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당선되고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법인세 인상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증시의 조정과 강달러 재료, 위험 깊이와 강달러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단기적인 그런 반응일 것이고요. 달러와의 중장기적인 방향은 사실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됐냐에 따라서 달러 약세, 달러 강세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리더 자체보다도 성장 전략이 어떠한지, 그다음에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이 어떠할지, 패권 구도가 어떻게 할지가 달러의 방향성을 결정한 것인데 지금 사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게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나라의 정부의 힘, 리더의 힘이 강해졌고요.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에 대한 그런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리더가 어떤 리더가 돼서 이 신뢰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그러니까 신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달러와의 유리하다. 그러니까 보유통화로서의 역할, 결제통화로서의 역할 모두 바이든이 되는 게 달러와의 유리하다라는 측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차트 보시면
미국의 재정 경상수지 적자가 역대급으로 사실 재정 때문이긴 하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로 다른 이슈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쌍둥이 적자에 달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적자를 어떻게 빨리 회복시키느냐도 달러와의 흐름에 중요할 것이고, 사실 IMF가 전망하고 있는 재정수지 전망을 보면 미국이 올해 24%로 제일 나쁩니다. 그러니까 관리 가능하게 재정도 쓰고 통화정책도 써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런 우려가 클 것 같습니다. 연준을 압박해서 마이너스를 금리를 만들고 방만하게 재정을 막 세금도 깎아주고 운영을 해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이거를 좀 수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달러에 대한 진짜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실제로도 민주당은 항상 이게 이제 재정수지인데요. 재정을 건전화하는 흐름, 공화당은 다시 돈을 쓰는 흐름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것이 일단은 달러와의 기축통화로서의 그런 신뢰가 약화된 부분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또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오바마 케어 때문에 미국의 재정이 나빠져서 달러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핵심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하려다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실패한 사례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때는 오히려 오바마 케어를 하면서 재정 수지가 좋아졌습니다. 물론 오바마 케어를 해서 재정 수지가 좋아진 건 아니고 위기 이후에 재정 적자 많이 늘어났던 것들을 건전화하려는 노력 때문에 재정 수지가 좋아졌는데, 사실 그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헬스케어가 신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오바마 케어 하면서 더 산업이 성장을 했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마 케어 하면 재정이 적자가 늘어나고 달러가 약세로 갈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아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달러 지수가 이만큼 하락하는데 미아나 환율은 별로 안 빠졌고요. 이유는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특별 지휘권 박탈, 그다음 휴스턴 영사관 폐쇄, 미국의 인권법 문제, 또 화해 제재를 했는데 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그러니까 결정적인 한방은 없지만 여러 분야에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아나 자체만 보면 여건이 나쁘진 않습니다. 중국 경제지표들 개선세 보이고 있고요. 또 1분기 중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오차민 누락이라는 부분이 순유입으로 전환되면서 중국에서 자본 유출 우려가 상당히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채권, 오른쪽에 채권 그 자금인데요. 지수 편입 때문에 채권 자금은 계속 들어가 있고, 또 올해 주식 자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빠져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 코로나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자금이 계속 유입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 시장이 중국 증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환구시보가 중국의 관영지가 건강한 증시가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막 중국이 드디어 증시를 부양하려나 보다, 이렇게 막 시장에 또 외국인들도 중국 주식에 막 더 관심을 보였다가 갑자기 또 증시 과열이 우려된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통화 정책도 보면 막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일단은 과열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중국 당국이 증시를 보는 그런 시선을 보면 이게 막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중국 주식을 막 사가지고 주식을 부양을 시켜서 경기를 부양하는 도구로 쓰기보다는 외국인 자금의 유입 통로가 됐으면 한다, 이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미국 증시에서 지금 쫓겨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서 이런 기업들이 홍콩의 2차 상장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홍콩이 이런 틈을 타서 홍콩의 항생 테크 지수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홍콩 패그제 폐지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홍콩 달러는 강세 압력이 심해서 오히려 홍콩 달러를 팔아야 되는, 홍콩 외환 당국이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중국 주식 살려고 들어가는 그런 자금 유입이 활발하게 진행돼 있고요. 그래서 중국 그러면 당국이 그 위안화에 대한 입장은 어떠할까? 일단 어쨌든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너무 약세로 가지 않기를, 너무 변동성을 키우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일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미중 긴장 이슈 때문에 그 달러 약세에 완전히 편승하기는 상당히 조금 힘든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달러 8월 이제 해외 통화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에도 추가적인 약달러 연장. 다만 기술적인 피로감이 지금 상당합니다. 일간 기준으로 보면 달러 지수, 유로 달러 모두 다 과매수권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약달러로 가긴 할 건데 기술적인 피로감이 있다. 특히 또 이제 그 미국 5차 부양책 합의 안 되는 문제들, 그다음에 미중 긴장 이런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8월에 그럼 이벤트를 보면은 영국을 제외하고는 미국, 유로존, 일본 통화정책 회의가 없고요. 또 이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 본격 대선 레이스에 들어서고 중국의 베이다이어 회의, 그 다음에 27일, 28일에는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달러 지수 차트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유로 달러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요 저항선들을 다 뚫고 올라왔죠. 남은 선은 1.2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IB들도 1.2 정도를 올해 이제 하반기 전망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거의 한 5% 정도 빠졌는데, 달러원 환율은 10원, 사실 1%도 안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원화 강세는 1%도 진행이 안 됐거든요. 주요한 배경은 첫 번째로는 외환 수급에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 시장은 항상 달러가 남아서 이 남는 달러를 당국이 흡수해 주려나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해왔는데 최근에는 남는 달러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우리 일평균 수출입 수입액 무역 수지입니다. 그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막 급격히 악화됐던 수출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너무나 더딘 상황입니다.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도 잘 덜 돼서 어쨌든 6월 같은 경우는 36억 불 흑자를 기록하긴 했거든요. 근데 워낙 수출 개선이 더디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무역 흑자가 하반기에 안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더 팔 주식이 있을까 싶은데도 주식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트에서 오른쪽 차트인데요. 좀 잦아들고 있고, 또 7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2조 원 정도 사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이 돌아왔다라고 하기에는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역 수지가 별로 없다. 수출이 안 돼서.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 주식 시장에 안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수급이 타이트한 이유고요. 세 번째로는,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안 삼과 동시에 우리는 또 해외 주식을 엄청 사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펀드나 해외 채권 매수는 주춤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7월에 그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30억 불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6월에 무역 흑자가 36억 불이었으니까 이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 막대한지를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주식 샀는지 한번 봤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어쨌든 돈 많이 버셨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 외환 수급에는 환율이 못 빠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건이 빨리 개선될지는 좀 의문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달러 환율이 어쨌든 약달러 흐름 속에서 좀 밑을 테스트해 볼 건데 뭐가 중요하느냐, 여기 같이 편승할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일단 위안화와 위안화 블록 통화들이 약달러에 강하게 편승할 수 있느냐, 외국인 주식 자금이 들어올 것이냐, 두 가지이고요. 왼쪽 차트 보시면 그 연초 이후에 그 연초를 100으로 봤을 때 유로, 호주, 달러, 위안화, 한국, 그다음에 신흥국 통화 지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위안화랑 그 원화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방을 하다가 최근에는 다른 통화를, 물론 이제 신흥통화보다 낮긴 하지만 다른 통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상승폭을 보면 거의 신흥통화 대비로도 이제 개선이 안 되고 올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지 약달러의 위안화 블록 통화들도 편승하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선을 앞두고 미중 긴장은 지속적으로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화가 완전히 달러 약세에 편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히 또 이제 그 미중 대선을 앞두고 미중 이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낮을수록 시장이 미중 문제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 그 당선 가능성이 낮을수록 예상을 뛰어넘는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고, 달러 원과 뭐 위안화들도 가파르게 강세로 갈 수 없는 배경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주식자금 같은 경우는 7월 말에 2조 원 정도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직 완전히 복귀를 했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주식자금은 대부분 패시브 펀드 성격인데요. 왼쪽에 그 EPFR 그 펀드 플로우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신흥국으로는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선진국으로는 주식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신흥국으로는 약간 이제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흥국으로 돈이 확 들어와야 우리 시장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올 건데, 게다가 신흥국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 데다가 지금 신흥국에서도 중국과 대만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선호도는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차트 보시면 대만으로는 돈이 뭐 5월달 이후 꽤 들어갔는데 우리 시장으로는 거의 유입이 안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혹시나 이제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까 좀 기대는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신흥국 전체로 돈이 많이 들어와야 우리 시장으로 완전히 복귀했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션 보시겠습니다. 외환 포지션을 보시면 지금 왼쪽이 거주자 외화 예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특히 6월 달에 역대급으로 달러를 샀습니다. 역대급으로 달러를 샀고, 그래서 워낙 뭐 불안한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환율이 빠질 때마다 개인들은 달러를 사두자. 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오른쪽 기업 선물한 매수를 보시면 사실 아직도 무역 흑자 나고 경상 흑자 나면 기업들은 항상 순매도여야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달러를 계속 저점 매수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내국인들은 달러를 사고 있는데, 오른쪽 차트의 그 NDF 파란 이 점선을 보시면 NDF는 오히려 순매수 포지션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워낙 강세를 전망해서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이 포지션 중에 상당 부분 그 주식 환해치와 관련된 포지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 선물안을 매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주식을 사면서 같이 선물안을 매수했다가 우리 주식 팔면서 이 포지션도 꺾으면서 선물안도 매도하고 있는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환율 하락을 견인하는 NDF 매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진짜 중장기적인 약달러 전환이다라고 외국인이 확신이 들면 이 포지션에서 변화가 올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외국인이 완전히 NDF 포지션을 매도로 꺾으면서 일단은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시장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러한 국면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8월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인지는 1170원에서 1210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60조 이평선이 1190원대 중반에 있는데, 지금 18년 중반 이후로 물론 계속 테스트는 했지만 완벽하게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선은 계속 하향 테스트하는 국면이 8월에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약달러와 위험선호 구도가 유지가 되면서 하락 압력을 받을 거긴 한데, 다만 미중 긴장이 지속되면서 위안화 블록 통화들의 약달러 영향이 제한될 것 같고, 또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8월은 경상 부분의 공급 압력이 적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개인 중심의 꾸준한 해외 주식 투자 흐름, 이런 것들이 환율의 하락을 제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면 주간 구름대 상단이 80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원, 90원 선을 좀 하향 돌파하면 의미 있게 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보시면 한 뭐 40원에서 60원 사이에 또 지지선들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선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약달러가 계속 좀 핫 이슈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8월 시장에서도 달러와의 흐름이 어떨지, 또 이에 따른 다른 자산 시장의 흐름이 어떨지 계속 면밀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